오늘이 2014년 6월 20일이네. 오늘은 그렇지. 사무소의 그 월세를 내야 되는 날이야. 오늘은 남아있는 인생의 최초의 날이고 지나간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원만구족이란 원만구족이란 다른 말로 하면 완전 무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이 원만구족하다, 완전 무결하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바탕이고 근본을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성품이라고 할 수 있고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을 영감으로 보면 허공성에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광명성에서 시간적으로 영원하며, 공간은 침묵성인지라 부동하고 시간은 있는 듯 없는 듯 은밀한 광명성인지라 불변한 것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동하고 변하는 천지만물을 생성소멸하면서도 그 당체는 불변하고 부동합니다. 무한의 텅 빈 허공 가운데 은밀한 광명이 가득 차 있으니 텅 비고 가득 참이라는 음양의 상반된 성질이 둘이 아닌 하나로 균형과 조화가 있으니 음양 합일체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이란 둥글다는 뜻으로 중심에서 보면 테두리가 없는 무한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원자의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어 원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운동에서 보면 시작과 끝이 없이 돌아가 무시무종하여 무량세계를 건설합니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까닭에 원이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원만 구조하려면 성품을 보아야 하는데, 성품을 보자면 물질을 보는 오감으로는 볼 수 없고 영감으로 보아야 합니다. 잠재된 영감을 발현시키려면 오감을 통해 몸 밖으로 향한 시선을 돌려 밖을 보면서도 안의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감각하는데 한눈 팔지 않고 고정될 정도가 되어 내 명철하면 영감이 개발되어 몸 안에 내재한 성품을 보아 원만 구족해집니다. 봄 22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표준이 있다면 그 표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이 나갔나, 정신이 들었는가가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나간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마음이 몸의 운행이나 통증을 감각하기가 역겨워. 마음이 몸의 온냉이나 통증을 감각하기가 역겨워. 마음이 몸을 떠나 기억을 통하여 과거라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 후회하거나 자학하여 자기를 심판하여 지어받거나 상처를 내어 벌주거나 오지 않는 미래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시달리거나 아예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무시간성이며 무기공인 비좁고 어두운 허구의 공간에 오락이나 게임을 통하여 빠져들어가 도피하거나 숨어 지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됩니다. 정신이 나가면 생각이 이원성으로 작용하여 양자 택일의 과정에서 선택에서 소외된 부분이 억압을 당하여 쌓여 스트레스가 되고, 생각이 허구적으로 작용하여 잡념이나 번뇌망상이 들끓게 되고, 스트레스나 잡념을 피하여 시간이 없는 허구적인 무기공의 공간에 빠져들어 습관적으로 도피하고 숨어 갇히게 되어 부자유하고 무감각하여 정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정신이 들도록 할 수 있나요?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조차 모르므로 자기가 어디에 있다가 나왔는지 돌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린다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 정신 차리는 법은 모릅니다. 정신 차리는 법은 밖으로만 떠돌던 마음이 안으로 향하여 정적으로 몸의 상태와 동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리며 감각하면 됩니다. 몸을 감각하려면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그 많은 부분을 어떻게 감각해야 할지 어떻게 대중 잡아야 하나요? 덥구나. 약간 벌써 마음이 몸을 늘 감각하는 습관이 들면 자기의 몸의 상태가 상하 전후 좌우로 기울어지고 비틀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턱을 당기고 경추와 척추, 목뼈와 허리뼈를 일직선으로 축을 세워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바로잡아 바른 자세를 취함으로써 몸의 기혈이 잘 순환하여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기의 몸의 움직임을 감각하다가 보면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양쪽을 균등하게 골고루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요체는 균형을 잡아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며 좌우를 사용시 골고루 균등하게 사용하여 몸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무기공으로 도피하고 숨어들고 갇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것이 역겨워 몸을 이탈하면 몸과 마음이 분열된다고 하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와 하나가 되면 합일이라고 하며 둘이 하나가 되면 바르게 되어 진실 하나뿐이고 둘이 각각으로 분열이 되면 진실과 거짓으로 나누어져 거짓이 나타나면 스트레스와 잡념과 몰입 현상을 겪게 됩니다. 몸을 떠나게 되면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의 병고가 나타나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면 정신이 들어 몸과 마음의 병리현상이 사라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나갔는가 들었는가에 대하여 항상 표준을 갖고 마음이 몸을 감각하여 몸의 균형을 잡아 바른 자세를 견지하여 일상의 동작을 좌우의 균형을 잡아 조화롭게 사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일이며 정신이 든 상태입니다. 의식의 혁명이란 나갔던 마음을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일이며 정신이 들어 사는 의식개혁이요 혁명입니다. 봄 13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은 무엇일까요? 만사만리의 표준이라면 우주의 이치대로 만들어진 소우주인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에 진실이란 상하 전후 좌우가 없는 것이 아니로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따로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이름을 따라 상하 전후 좌우가 각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몸과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합일된 것으로 보면 진실이고 명칭에 따라 제각각으로 존재한다고 보면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은 몸과 마음이 분열이냐 합일이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고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감각하면 생각이 일원성이 되어 진실만이 나타나 실존이 되어 본질에 도달할 수 있어서 진실이 되고 마음이 몸을 떠나 분열이 되면 생각이 이원성으로 되어 진실과 거짓 둘로 벌어져 거짓이 나타나면 잡념이나 망상이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하여 무시간적이고 무기공적인 허구적인 공간에 빠져들어가 숨어서 갇히는 바람에 몰입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무감각해져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스트레스나 잡념, 망상이나 몰입 현상 등 세 가지 병리 현상은 분열에서 오는 거짓의 발로 현상입니다. 진실하면 마음이 텅 비어 한가하여 안정이 오고, 거짓이 되면 마음에 풍파가 일어나 시끄러워지고 동요합니다.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고 본유가 되어 세 가지 병리 현상을 앓으면서도 잘못된 것인 줄도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못나도 잘난 척하는 거짓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요컨대 둘이라는 것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상으로는 둘이 아닌 하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로 살아가면 바르고 진실한 삶이 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둘로 분열되어 살게 되면 이원성에서 나오는 풍파가 일어나 거짓 세계가 벌어져 병고에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에 말리지 않고 진실하게 살려면 몸을 내면하고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마음으로 하여금 몸으로 향하여 몸을 늘 비추어 보고 감각하여 현실과 진실의 뿌리를 박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과 현실이 역겨워 마음이 몸을 떠나 몸을 등지면 그 대가로 거짓과 환상의 세계에 태어나 온갖 풍파에 시달리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란 하나의 진실로 돌아가 거짓에 빠지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일입니다. 봄 24 10가지 기본 상식.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지닌 공통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첫째는 본질과 물질, 현상, 정신과 육체, 영성과 물성, 성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수신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하고, 수신을 통하여 수심이 이루어져 몸과 마음의 본질인 정신을 차리고 사는 법에 대하여 말하고 알아듣고 나눌 수 있는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개념 정리가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그르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치가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분열과 합의, 균형과 조화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는 소통과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는 생각이나 언어, 허구성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는 남에게 말을 할 때 자상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법의 중요성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홉째는 깨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열째는 자유, 평화,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는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 사람 됨됨이란 우리에게 잠재된 본질인 정신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나오는지에 따라 사람 됨됨이가 다르게 평가될 것입니다. 성품이나 정신의 속성이란 무한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인 바, 무한성이란 마음 보따리가 얼마나 크고 넓으며 깊은가에 따라 포용력이 결정되고, 침묵성이란 평소에 마음이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여 부동하고 불변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기조이냐가 결정되고, 청정성이란 마음이 텅 비어 깨끗한 백신이 되어 바이러스에 의해 속이 썩지 않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인품이 깨끗하고 맑으냐가 결정되고, 광명성이란 어두움과 어리석음을 비추어 밝히는 지혜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밝은 사람이냐 어두운 사람이냐가 결정됩니다. 대인관계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상하, 전후, 좌우라고 하는 두 가지 중심을 잡아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삐뚤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균형을 잡아서 행동함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양쪽을 골고루 균등하게 사용하여 조화롭게 만드는 능력이고, 대인관계에서는 소통을 통하여 협의에 도달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성과 덕성이 얼마나 겸비되었느냐,
어느 행동의 조화를 이루었느냐에 따라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험이나 경력이란 개인적인 지식의 집적인지라 유한하고 한계가 있으므로 새롭게 맞이하는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고,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력으로서만 만난을 해결할 수 있으니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것과 능력의 관계에 천지인의 바탕이며 근본이며 본질인 정신은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어서 깨끗하고 깨끗하기에 광이 납니다. 말로는 텅 빔과 깨끗함과 광명이 다르나 실제로는 그 세 가지가 다르지 않은 하나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인 줄 모르면 순수하고 깨끗한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순수하고 깨끗하면 사람은 좋을 줄 모르나 세상 물정의 어두운 무능력자로 단정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닌 선입관이요 고정관념입니다. 일체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전무하여 텅비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환해져 보아야 순수하고 깨끗하여야 빛이나 유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의 존재의 이름을 붙여 두 가지로 분열시키고 추론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면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으로 작용하여 양자 간에 단절이 되어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져 소통이 불가능하여 분열 상태가 계속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은 두 가지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서 소통으로 하나라는 사실에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나의 상식으로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상식이란 두 가지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공감하여 두 가지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통용이 가능하여 상식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함과 능력은 다르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어 엎어 순수하고 깨끗하면 광이나 현명하고 유능해진다는 사실을 깨우쳐 진리에 입각한 상식이 만연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시급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사람 됨됨이의 표준은 순수하고 깨끗함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면 그 가운데 어두움을 밝혀주는 광명이 있어 모든 착각과 어리석음을 비추어 바로잡아 원근 친소가 없이 골고루 비추어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세상을 만드는 능력이 발현되기 마련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해지려면 본래 우리의 바탕이 순수하고 깨끗함을 보아 증득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텅 비우려면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고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늘 지켜보고 알아차리며 감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원성으로 작용하던 생각의 모두가 이론성으로 작용하는 감각의 모두가 되어 육체본유, 물성본유의 인간이 정신본유, 영성본유의 인간으로 진리를 보호합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 우리들의 조상들은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봄 27 생로병사. 생로병사란 우리의 몸인 물성의 영역을 단편적으로 봄입니다. 우리의 몸을 존재하게 하는 본질인 영성 정신에서 보면 텅 비어 고요하고 깨끗하고 변치 않는 광명으로 가득 찬 존재인지라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여 부동하고 불변한지라 불생불멸하여 병고가 없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생각이나 언어 문자는 시간의 구애를 받는 현상적인 물성인
육체의 속성에서 나오고 본질인 정신의 속성은 감각인지라 생로병사라 장생불사라는 생각이나 어느 문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보아도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돌고 돌아 반복하므로 본질의 상태인 장생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로병사 이대로가 불생불멸이고 장생불사이고 생로병사는 고가 아니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본질과 현상, 영성과 물성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은 현상적인 물성의 존재라면 정신은 본질적인 영성의 존재이니 정신을 차려 본질인 정신을 깨닫지 않으면 생로병사가 고로 작용할 것이니 몸으로부터 떠나가 밖으로 도는 마음을 몸으로 불러들여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야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나는 파리를 잡고 공부를 해야겠어. 파리가 아까 보였는데. 파리 한 마리만 이렇게 날아다녀도 신경이 거슬려. 그게 현상적으로 보아도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돌고 돌아 반복함으로 본질의 상태인 장생불사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장생불사가. 그러므로 생로병사 이대로가 불생불멸이고 장생불사이니 생로병사는 고가 아니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본질과 현상, 영성과 물성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은 현상적인 물성의 존재라면 정신은 본질적인 영성의 존재이니 정신을 차려 본질인 정신을 깨닫지 않으면 생로병사가 고로 작용할 것이니 몸으로부터 떠나가 밖으로 도는 마음을 몸으로 불러들여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야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본질의 무한하고 영원한 속성인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을 깨달아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천에서는 물성의 속성인 생각의 모드를 본질이요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모드로 바꾸기 위하여 출가법을 내놓았지만 물질이 계획되어 정신계획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으므로 굳이 출가를 하지 않고도 본질이나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심신이력의 간이한 한 법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나라 수행법으로 모든 사람이 본질을 깨닫게 하는 한 법이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 되도록 하여 생로병사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봄 18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란 무엇일까요? 실존이란 마음이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감각함으로써 실존이 드러나고 실존이 드러나야 본질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늘 몸을 감각하노라면 마음이 생각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떠돌지 않아 생각이 잠잠해져서 무심이 되어 지금 여기에 현실에 뿌리를 내려 일심이면서 무심이 되어 잠재된 본질인 정신이 차려지면서 본심이 회복됩니다. 실존이란 몸과 마음이 둘로 분열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이다가 마음이 몸을 따라다니며 늘 비추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여 심신이래어가 됨으로써
실존을 실감하게 되고 실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탕이나 근본이 본질, 영성, 정신도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면과 예면의 경계선이 툭 터져 안으로 보면서도 밖이 보이고 밖을 보면서도 안이 보입니다. 마음과 몸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안을 보려면 밖이 안 보이고 밖을 보느라면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와 객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객일체가 되어야 정신이 차려졌다, 정신이 들었다고 할 것입니다. 심신일체가 되어야 주객일체가 되고 주객일체가 되어야 무한허공성, 진목성, 청정성, 광명성인 성품의 속성이 보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몸을 늘 봄이 실존이고 성품을 늘 봄이 견성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성품인 본질과 통하는 것이 양성이고 허공성이 청정성이 되고 청정성이 광명성이 되듯이 부동한 가운데 동하여도 부동하여 움직여도 움직인 바가 없어 동정의 균형과 조화가 있으니 동정일해가 솔성지도라고 할 것입니다. 실존이나 본질을 실감하려면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마음이 몸을 늘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 됩니다. 정신 차리면 상하존후 좌우의 균형과 축을 잡아 바른 자세를 견지하여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다른 한쪽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균등하고 조화롭게 부리고 쓰는 지혜의 능력이 발현됩니다. 봄 29 솔성지도 마음이 몸은 늘봄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의 바탕이요 근본인 정신 성품의 속성인 무한성, 허공성, 청정성, 광명성을 보는 것이 견성이고 늘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을 보고 통하는 것이 양성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정신을 차린 가운데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미 솔성지도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 봄으로 밖으로 흐트러지는 원심력을 안으로 모으는 구심력이 이겨 하늘의 중심인 천원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이 잡히면 묵을 쓸 때 밑에서 불을 지피고 위에서 저어주면 묵이 어리어 묵이 쑤어지듯이 허공성이 어리어 어리 됩니다. 그리하여 정신을 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리 되어야 부동하고 불변하게 되어 동하여도 부동하고 변하면서도 불변하게 됩니다. 솔성지도의 요체는 시비선악장단이라는 두 가지가 한 가지로 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현상적 개념적으로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시비선악장단을 바른 것이 그른 것이고 그른 것이 바른 것이고 착한 것이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이 착한 것이고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이치를 소상히 밝혀 둘이 아닌 하나의 이치를 생각으로 규명하고 언어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구사하되 어떤 한 생각, 한 티끌, 한 결론도 남지 않을 때 솔성지도가 행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면 사람을 바라볼 때 보기 싫다, 듣기 싫다는 이분법적인 판단평가,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가치를 수긍하고 포용하는 평등성지가 발현되고 어떠한 선의까지나 고정관념이 텅 비어져 조건반사적인 언행이 일어나지 않아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대원경지와 문제에 닥쳐 직관적으로 행하는 성소작지가 발현되고 시대의 흐름이나 일의 방향이나 진척을 가늠하는 묘관찰지가 발현될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어야 소화본유가 대화본유가 되고 계령이 대령에 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어야 이사무예, 사사무예가 되어 이판, 사판의 구분이 없어져 본질과 현상, 영성과 물성,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됩니다. 이 지경이 되면 시비선악장단이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대균형과 대조화를 이루어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어진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훈훈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찬 가운데 머리는 텅 비고 냉철해집니다. 이 지경이 되어야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성품자리를 보고 늘 성품자리를 여의지 않고 통하여 성품을 길러 심신이 둘이 아니고 주객이 둘이 아닌 이치에 근거하여 막힌 것을 뚫고 굽은 것을 펴고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고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하여 늘 승리 연말을 하여 균형과 조화를 갖춘 사람을 완성하여 견성양성으로 꽃을 피우고 솔성지도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봄 30 검증과 점검 마음이 몸과 분리 분열되면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통하여 기존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인 전통이나 관례 도덕률에 따라 자기 언행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을 자행하여 스스로 벌을 주고 벌을 받으며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현재의 자기가 과거의 자기에 대하여 검증을 하는 사람은 현재의 자기의 생각이나 언어,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의 능력이 없으므로 남들에 대하여도 지금 여기에서 바로 점검하는 안목이 없는지라 지나간 과거의 행적을 조사하여 판단, 평가, 심판을 자행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본심, 천심을 회복하였는가, 의식의 스크린이 얼마나 크고 넓으며 깊으며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가, 얼마나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여 안정적인가, 얼마나 광명이 충만한가, 그리고 어느 정도 중심이 잡히고 축이 바로 서 있는가, 균형감이 어느 정도인가, 상하 전후 좌우와 소통하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편중되지 않고 양쪽을 다 살려 쓰는 조화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가 아닌 지금 여기 실존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취하고 있는 자세와 태도와 표정과 언어 행동을 점검을 통해 직관을 하여야 합니다. 과거를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처님 같은 분도 흉이 8만 4천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으로 과거의 행적을 더듬는 검증을 통해 그 사람을 알려고 하기보다 지금 여기 실존하는 사람의 됨됨이 의식 수준의 정도, 본심을 회복한 정도를 점검을 통해 아는 것만이 사람을 평가하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검증은 이원성인 생각의 모두인 사람들이 행하는 패턴, 틀이라면 점검은 이론성인 감각의 모두인 사람이 행하는 지혜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를 알지 못함으로 남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늘 감각하여 몸과 마음의 분리 분열을 종식시키어 몸과 마음이 합일이 되면 자기의 실존을 알게 되고 있고 남의 실존도 점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존을 알려면 지나버린 과거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실존을 점검에 의해 알아야 합니다. 점검은 자기 점검부터 시작됩니다. 남들을 대하면서 보기 싫다 좋다 듣기 싫다 좋다 싫다는 분별심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남들이 자기를 칭찬하면 좋아하고 자기를 비방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문제에 당면할 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상태를 싫어하고 기피하고 도피하는가, 기꺼이 맞이하여 돌파하고 해결할 궁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일상의 자기 점검 사항입니다. 옷을 바꿔 입고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에서 그 미운 사람이 생기고 마음에서 서운함이 생기면 공부를 한 사람, 공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면 공부심을 잃어버립니다.
봄 30일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을 깨닫기.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근원인 우주정신은 나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주정신이라고 합니다.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자면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과 안으로 향하는 구심력이 두 개의 맞서는 힘에서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겨야 중심이 잡히어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원운동으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가 공간적으로 무한한 가운데 시간적으로 영원한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심력을 발동하려면 마음이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늘 감각하여 중심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져 두 개의 상반된 힘이 하나가 되어 집중력이 이루어지고 일심이 이루어져야 테두리가 없는 허공성 제로 무심이 이르러 본질 영성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내면적인 영성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정신적으로 세상만사가 생겨납니다. 본질이 원인이 되어 현상이라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제로에 거슬러 닿습니다. 제로에서 현상계로 나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몸을 늘범하여 집중력을 길러야 합니다. 제로란 허공성이요 진묵성이요 청정성이요 광명성입니다. 텅 비었기에 고요하고 깨끗하며 깨끗하기에 광이 나서 텅 빈 가운데 광명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고 말합니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기에 풍요하여 부족함이 없고 무한한 공간에 균등하게 꽉 들어찬 은미한 광명이 사그러지지 않으므로 부동하고 불변합니다. 진리는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가운데 텅 비고 가득 참이 두리면서 하나로 균형이 있고 조화롭습니다. 우리는 집중력을 통하여 일심을 통하여 우리들 내면에 잠재된 본심에 가다 본질인 본심 천성을 회복하여 평소에 넉넉하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안정된 마음을 견지합니다. 본심은 정적이므로 손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본심에서 말로된 생각이나 언어 행동을 선이라고 하면 본성을 상실한 가운데 바래진 생각이나 언어 행동을 악이라고 합니다. 본심에서 표출하려면 집중력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집중력 일심 한마음이 되어야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생각을 구사할 수 있어 선을 행하여 풍요와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두 개의 상극하는 에너지가 작용하는 이원성인 두 마음으로는 파괴적이고 소비적이 되어 악을 행하여 결핍과 질병과 불행에 시달리게 됩니다. 본심을 깨달아 회복하면 이미 더 구할 것이 없는지라 목적을 추구하되 목표 지향적이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과정 하나하나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참된 성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질을 깨달으면 빛으로 충만하여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아 우울한 기색이 없고 텅 비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담을 수 있어서 넉넉하고 풍요하며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여 꺼리낌이 없어 당당하고 막힌 데가 없어 툭 터져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평소에 항상 이러한 정신을 견지하면 몸에는 정신이 마음에는 화평이 물질적으로는 풍요가 따라올 것입니다. 본질을 깨달아 지니면 생각이 달라지고 기질 체질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영성인 본질을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진정성이란 진실하고 참된 성질이란 뜻입니다. 목 윗부분인 두뇌의 생각 다르고 목 아랫부분인 가슴의 정감이 다르면 마음 따로 몸 따로가 되어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진정성이 아닙니다. 진정성이란 마음과 몸이 하나로 통하여 나오는 소리나 행동입니다. 마음과 몸이 합일되어 나오는 언행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상대를 이해하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뒷받침되지 못하고 두뇌에서만 나오는 생각은 형식적이고 천박하여 감동이 없어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마음과 몸이 합일해서 나와야 진정성이고 마음과 몸이 분열해서 나오면 진정성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난과 괴로움을 가슴에서 느끼면서 나오는 소리는 진정성이 있지만 가슴에서 느끼지 않으면서 건성으로 나오는 소리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가슴이 닫히어 비좁고 어둡고 차가운 사람은 상대방을 들여놓을 공간이 없어 공감하지 못하고 가슴이 열려 드높고 환하고 따뜻한 사람이라야 상대방을 포용할 공간이 있고 정감이 있어서 공감과 공명이 이루어집니다. 진정성이란 현실성에서 반로되는 것이지 미래성에서는 반로될 수 없습니다. 정책이나 이념을 통하여는 현재에 속한 몸을 도외시하여 이심 전심이 이루어질 수 없고 생각이 짖는 공허한 메아리만 겉돌아 진정성이 아니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은 현재의 일이 아니고 미래의 일인지라 진정성이 아니어서 소통을 통한 공감과 공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가슴을 울릴 수 있고 언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가슴을 울릴 수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라는 언급은 정치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고 가슴에서 실감을 할 수 없는 공허한 간념적인 언어일 뿐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은 현실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언어인지라 진정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지금 여기의 문제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의 문제를 도외시한 미래의 설계나 계획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허구입니다. 의식이 진율보한 깨어난 사람은 현실을 떠나 미래로 가지 않고 현실에 충실함으로써 미래를 맞이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풀다가 보면 다음 수순의 저절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실존하는 현실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의 소통을 통하여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면의 소통을 등한시하여 외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입니다. 진정성은 마음과 몸, 두뇌와 가슴의 일체인 심신일여와 주객 일체에서 발현됩니다. 진정성이 발현되어야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해가 도출되어 합의가 이루어지고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봄 33 멘붕 붕괴 멘붕이란 애고가 충격을 받아 애고가 무너져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여 하얗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멍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지라 생각의 모두인 애고로서는 대단히 놀라 당황하고 싫어하지만 본질인 정신을 깨달은 감각의 모두에서는 애고가 죽어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는 무심평상심이므로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아 멘붕이라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같이 애고가 텅 비어 고요한 경지를 맞이하였는데 의식의 수준에 따라 반응이 제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애고가 무너진 멘붕이야말로 애고가 텅 비어 고요하고 환한 본심의 경지이므로 깨달을 찬스임에도 애고는 거부하고 저항하여 깨닫지 못하고 멘붕이라고 말합니다. 애고가 무너진 멘붕의 상태야말로 일시적으로나마 깨달음을 체험할 찬스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구심력, 집중력, 일심이 길러져 원심력을 이길 수 있는 감각 모두가 되어야 제대로 보고 감상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 생각을 발하여 멘붕의 상태를 붕괴시키는 바람에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멘붕이 일어나고 깨달은 분상에서는 더 이상 멘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별짓거리 다 하는 거야. 8인에야 당연히 잡아야 되고. 봄 34 시대정신. 시대정신은 대중의 의식 수준 향상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의 이원성에 의한 생각의 모두에 의거하여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양당 정치 체제 등으로 보수진보 좌우로 분열하고 유산자와 무산자, 병영자 총연합회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등으로 갈려 대립갈등 투쟁하는 양자택일의 이분법적인 구도였습니다. 한편 IT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지식과 정보 사이로 전환하여 논쟁을 위하여 지식과 정보가 활용되었으나 이긴 자도 패배한 자도 가려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고, 권력의 양상은 전제 군주제에서 발현한 권위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만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유시간을 향유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시간에 쫓겨 사는 형편이고,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의식 수준이 그 옛날의 왕후 장상을 능가할 정도가 되었는데도 의식주 수준이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궁핍감과 부족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절대다수 국민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돈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물질에 의존하면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없습니다. 물질에 의존하면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없습니다. 요것을 가운데다 놓고 책을 더 이건 공부하기 싫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목적으로 옮기고서 중심의 구도를 다시 잡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보인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 인간의 만족과 행복은 외부의 물질 획득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내부의 본심 천성이 회복되어야 가능한 형편입니다. 몸과 마음의 분열에서 말미암은 생각의 모두에서 비롯된 정근대적인 낡은 의식을 바꾸려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인 감각 모드로 바꾸어 지나버린 과거나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망상이 전무하여 지금 여기에 현실 감각이 활짝 열린 대원 경지가 되고, 정신이 정해놓은 다음 행동이 따라가지 않고 감성으로 파악된 현실의 당면 문제에서 즉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성소작지를 행하고, 상중하 전후 좌우로 구분하고 대접을 달리하지 않는
비권위적인 인간관계인 평등성질을 발현하고 일의 방향과 진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생각으로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과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겪지 않고 감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는 직관지며 관찰지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란 대중의 의식이 생각 모드에서 감각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모드란 물성유주이고 감각의 모드란 영성유주입니다. 영성유주가 되면 물성에 끌려다니지 않고 물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정신력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범의 생활을 하면 감성이 발로되어 이성을 주도적으로 부려써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물의 영장다운 품위를 유지할 것이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여 권위주의가 사라질 것이고 지금 여기에 깨어살아 가상 공간이 과거나 미래에 천착하지 않아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아 현실 공간에 비친 지금 여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 대립갈등 투쟁이 사라져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물질이 개벽되고 지식 정부와 사회가 구축된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견인한 것은 생각의 이원성에 입각한 생각의 모두입니다.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정신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일원성인 감각의 모두로 돌아가 관념적으로 분열하던 대립갈등 투쟁의 구도를 평등성에 의거한 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인간 존엄정신을 구현하여 물질의 질곡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는 구도입니다. 시대정신을 이루가자면 마음이 몸을 늘보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을 잃고 천하를 잃어도 명예와 부와 권력을 잃고 천하를 잃어도 자기 몸만 마음이 잃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봄 35 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마음이 늘 보는 데서 그쳐서는 지혜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몸을 늘 보면 생각이 비워진 무심이 됩니다. 무심은 아무 경계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경계를 만나 막힌 것을 뚫거나 어두운 것을 밝히고자 하면 기계적으로 감각하는 데 그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한 생각 의문을 발하여 스스로 사물의 이치를 발견하기 위하여 궁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성만이나 이성만으로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감성으로 파악된 정적인 현상을 동적인 현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성을 함께 작동시켜야 합니다. 음양합덕이 되어야 건설적이고 생산적이 되어 의식 수준이 진보 발전합니다.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에서 그친다면 매너리즘에 빠져 또 하나 또 하나의 습관적, 기계적, 타성적이 되어 영성이 발현되지 못하여 물성에 머물기 십상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움직이기 어려울 때를 당하여 무작정 비추기만 해서는 몸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때 왜 몸이 무거워지고 게을러졌는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야 힘만 나들이지 않고 가볍게 움직여줍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소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본체를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는 것은 대각이지만 일상생활을 통하여 천통만통 소각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감각을 통하여 수양하고 생각을 통하여 연구하여야 올바른 언어 행동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감각과 생각의 합작이 이루어져야 의식 수준의 향상이 오고 언행이 온전해집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다라는 말은
전 지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하나의 상식입니다. 이성은 생각의 힘으로 학문과 과학기술을 선도하여 물질 문명을 개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하리라는 기대는 그 한계점에 이르러 물질만으로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자각이 어렴풋하게나마 조성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외부적이고 현상적인 물질은 생각에 의거한 이성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나 내면적 본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속마음, 인품이나 의식 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이성만으로서는 미치지 못하여 감성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물질 문명을 추구하다가 보니 이성을 중시하여 감성이 억압당하여 잠재되어 감성과 이성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서 우리의 본성, 인성, 천성을 잃어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생각의 이분법에 의거하여 선악시비 장단을 따지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생각의 힘은 강력해진 반면 따지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 직관, 감성이 우둔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컴퓨터라는 기계를 잘 다루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심신에 대하여는 잘 다루지 못할 뿐더러 무능하기 짝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는 구호가 나온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잘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는 속담은 이성으로 10길 물속도 잘 알고 감성으로 한길 사람 속도 잘 알아야 한다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한길 사람 속을 알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한길 사람 속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생각과 감각, 이성과 감성의 위치와 순서를 살펴보면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감각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감성이 이성이 앞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성은 물성을 존재시키는 정신의 속성이고 원인이라면 이성은 물성을 부리고 쓰는 몸의 속성이요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성을 부리고 쓰느라고 정신을 잃고 감성을 잃은 부조화와 불균형을 치유하여 감성과 이성, 영성과 물성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인간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각, 감성이 항상 존재하는 가운데 필요시에 생각, 이성을 구사해야 안과 밖의 유치나 순서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늘범의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성의 시대를 여는 마스터키로서 마음이 몸을 늘 감각하는 생활이 상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몸을 늘 범의 생활을 하면 내면에 감각의 스크린이 열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가 바르게 비치는 크고 텅 비고 깨끗하고 환한 거울과 같아져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없이 바르게 보아 사람을 볼 때 신분의 상중하나 나이에 따른 구세대나 신세대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으로 갈라보지 않게 되고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 좌파, 우파로 진영이나 지역적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게 되고 사람의 속마음인 본심, 천성이 위대하고 존엄성을 다 갖춘 다 같은 하나인 줄 깨달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줄 알아 사람을 공경하게 되어 권위주의적인 언행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성의 시대가 활짝 열리면 오감으로 현미경으로 망원경으로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듯이 사람의 표정이나 말소리를 보고 듣기만 하여도 사람의 속마음이 크고 둥글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가 여부를 의식의 스크린이 열린 정도를 알아보고 가늠하는 감성에 의하여 직관적으로 간파하는 진일보한 의식으로서 지혜 중에 지혜인 대지혜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정의, 평화가 참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1세기는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화를 이루갈 때입니다.
봄 37 죽정이 인간인가 알찬 인간인가. 지금 이 순간 자기의 내면을 관조하여 봅시다. 자기 안에 무한의 허공성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밝은 영성이 가득 차 아리차고 어리차 있는가. 자기 안에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죽정이 뿐인가. 지식이나 돈이나 명성은 외형적인 물성인지라 세월이 가면 흐트러지고 변하고 소멸되는지라 내면의 곳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각득하고 증득한 영성만이 참된 자산이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얻은 지식이나 돈이나 명성은 자기의 재산이 아닌지라 갖고 가지 못하고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풀이나 나무는 씨앗이 싹이 타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가지와 잎새의 꽃을 피운 다음 빛깔과 맛과 향기가 있는 물성인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립하여 스스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 시선을 안으로 돌리고 사는 생활을 통하여 외부지향적인 생각위주의 삶에서 내부지향적인 감각위주의 삶으로 전환하여 안으로 모으고 모아 감성의 꽃이 활짝 피어나면 빛깔도 맛도 향기도 없는 영성이라는 거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자기의 내면이 영성으로 가득 찬 알찬 인간인가, 아무것도 벌어놓은 것이 없는 죽정이 인간인가를 가늠하여 자기를 반성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봄나라 책과 강의는 오직 죽정이 인간을 면하고 알찬 인간을 만들어 21세기 인류의 위대한 감성의 시대를 열기 위한 가이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순서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루어집니다. 참된 복지와 정의와 평화는 외형적인 소유에 있지 않고 내면적인 결실에 있습니다. 내면적인 속이 가득 찬 인간이라야 물질에 끌리지 않고 물질을 다스려 영육에 조화로운 새로운 인간과 세상을 이루갈 것입니다. 오직 알찬 인간인가 아닌가가 문제이지 외형적으로 생각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도덕적인가 아닌가 윤리적인가 아닌가를 생각이라는 잣대로 판단, 평가, 심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봄 38 잃어버리면 보이지 않고 찾으면 보인다.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어. 공부를 좀 잃어버리면 보이지 않고 찾으면 보인다. 영성이나 물성이나 이치는 매양 한 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고 스마트폰을 찾으면 스마트폰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심, 영성, 정신을 잃어버리면 본심이 보이지 않고 본심이 보이면 본심을 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렸는지 찾았는지 여부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성하는 순간이 성품, 정신, 본성을 찾는 순간이므로 찾은 물건은 언제든지 보려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견성을 한번 하였으나 다시 보고자 하는데도 보이지 않아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보이지 않는다면 참으로 견성하여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면 그 물건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보고 싶을 때는 언제나 끄집어내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견성을 하였다면 언제 어디서나 보고자 하는 순간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가득 찬 형상이 아닌 형상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품 정신이야말로 소갈이고 소갈이 꽉 들어찬 모습을 보는 순간 알찬 인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알이 찼다는 것은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순수하고 은은한 광명이 꽉 들어차 있는 천당을 보는 것입니다. 죽정이라는 것은 텅 빈 가운데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지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알찬 인간이냐 죽정 인간이냐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천당이 보이면 천당에 있는 것이고
지옥이 보이면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천당을 보느냐 지옥을 보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제3의 눈인 감성 영감을 개발하는 데 있고, 마음이 몸을 열려 몸을 돌보고 보살피지 않고 사는 생활에서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여 몸을 늘 보고 감각하는 생활로 전환하여야 두 개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본심 정신이 보이는 제3의 눈이 떠져 천당 극락이 보이게 됩니다. 천당 극락이 보이면 천당 극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당 극락이 어디 외부에 있어서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감성을 개발하여 우리 안에 잠재된 성품 정신을 범으로 천당 극락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 봄의 생활로 알찬 인간이 되어 천당 극락을 수용합시다. 범 39 이기 이원론. 마음이 몸을 늘 봄이 봄나라 공부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이라고 하면 몸은 기입니다. 이란 다스림이고 기란 기운입니다. 이인 마음이 기인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늘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익이 일원이 됩니다. 하나가 되고 보면 몸의 상태와 움직임이라는 현상적인 기인 몸과 더불어 현상을 있게 한 바탕과 근원인 본질적인 이로서의 마음자리까지 보아 본질과 현상이 둘이면서 하나로 조화와 균형으로 어우러져 있음을 여실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질이 현상이고 현상이 본질이고 인성이 천성이고 천성이 인성이어서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몸을 늘 보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마음과 몸이 분리 분열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이면 이익이 이원론이 되고, 마음과 몸이 함께하면 이익이 일원론이 됩니다. 이익이 이원론은 생각의 모두이고 이익이 일원론은 감각의 모두입니다.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이익이 이원론이 맞고 깨달은 분상에서는 이익이 일원론이 맞습니다. 봄 40 시대정신에 부응한 지도사상. 시대정신이란 감성의 시대를 말합니다. 물성의 속성인 생각의 모드에서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모드로 바뀐 사람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양면성인 생각일지의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세상은 양극화의 세상으로 상하, 전후, 좌우로 분열하여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극의 인간과 세상입니다. 상극의 세상을 만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본성을 잃어버린 쭉정이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감각 위주로서 테두리가 없어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한 생각, 한 티끌, 한 물건도 없어 깨끗하여 맑고 부딪힘이 없어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기에 광이 나서 가득 찬 본심, 본질, 영성, 정신을 깨달아
광대무량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용하여 거느리는 어질고 자비로운 심성으로 다 살려 다스리고 기울어지고 치우친 것을 바로잡아 조화와 균형을 잡고 상대방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깨끗하지 못하고 부패한 더러운 언행을 유대한 침묵으로 응하여 훈풍에 얼음 녹듯이 정화하고 광명으로 암흑을 비추어 서로 물고 뜯는 어리석음과 분노를 청산하는 알찬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복지사회와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이념이나 정책으로서는 불가합니다. 오직 깨끗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알찬 사람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감성이 개발되어 본심을 회복한 알찬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극으로 치닫는 생각을 다스리려면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을 이긴 구심력인 감각, 감성으로 중심을 잡아 상극을 상생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서고금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 하늘의 도움으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시킨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정신의 분모국이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는 화두를 성사시킨 지구상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행복이란 감성을 개발하여 우리 안에 임재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본심 본성을 보아 본심 인성 천성을 회복함으로써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봄 40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본질과 현상의 조화를 기하는 능력이란 생각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고 오감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에 대한 감정을 느낍니다. 생각은 대상에 대한 입자적인 파악이라면 감정은 대상에 대한 파장적인 반응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주체는 소아적인 자아입니다. 생각은 선악시비를 가리는 주관적인 판단의 도구라면 감정은 쾌와 불쾌를 가리는 주관적인 반응의 도구입니다. 생각은 두뇌의 작용이라면 감정은 가슴의 작용으로 둘 다 현상적인 몸에서 발하는 물성의 속성으로 주관적입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대야적인 자아로서 본성, 정신, 천성이고 현상적이고 주관적인 자아란 생각인 마음과 감적인 몸으로서 소아적인 자아입니다. 대야는 영성으로 소아의 바탕이고 근본으로서 정신이고 텅 빈 공간이고 제로이고 무성인 소깔이고 다음으로 존재하는 것은 몸이요 감각 감성으로 하나이고 이원성으로 줄기이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생각이자 마음인 이원성으로 가지입니다. 제로가 바탕이 되어 뿌리가 튼실하여야 줄기인 몸과 가지인 마음이 무성해집니다. 줄기와 가지를 건강하게 하려면 바탕인 흙을 붙도와주고 뿌리를 튼튼하게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주관적이고 현상적이고 소화적인 생각이라는 마음과 감정이라는 몸을 다스리려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대야적인 바탕과 뿌리에 해당하는 본심, 본질, 정신이 차려지고 들어 붙도와 두어야 합니다. 소갈이 차야 본질이 현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원성인 생각의 모드를 이론성인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야 무성인 정신을 감각하여 무한한 공간에 고유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담뿍 들어차 진공모의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본질의 자기인 대야 정신으로 현상의 자기이며 소화인 마음과 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탕인 흙과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하나로 통하고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닌 하나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오감으로 보이는 현상계와 영감으로 보이는 본질계가 하나로 묘하게 어울려 텅 빈 가운데 주객일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풍경 가운데 본질이 있고 본질 가운데 풍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질과 현상, 원칙과 활용이라는 분열이 없어 걸리거나 막히지 않습니다.